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뽑는 시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 어떤 조건으로 뽑고 계십니까? 날카로우신데요. 문상 중이신가요? 이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나의 원픽 어떻게 정하시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외모 지상주의.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눈물이 좋아. 오, 이 후보 진짜 잘생겼네. 취향이신 분이 있던가요? 이러면 안 내 되죠. 스타일. 이 사람 뽑아야겠네. 그렇지만 정치와 외모는 별개라는 건 알고 계시죠? 후보들이 참 많은데 이거 뭘 봐야 돼, 이거는 진짜. 이런 분도 계시고. 잘못된 투표 두 번째 유형.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분은 나랑 같은 학교 나왔네. 이분 뽑아야 되겠네. 선배님. 이런 거에 휘둘리기 쉽죠. 그렇죠. 동네 안 같아? 되죠. 나랑 같은 동네 살아? 이분 뽑아야겠다. 자, 이거 선거가 동네 이렇게 주민은 쉬워요. 동네에서 뵙길 바랍니다. 결정했어, 나는. 이렇게 학연, 혈연, 지연. 이제 그만. 자, 마지막 3번째 유형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오직 한 우물만 파는 당신. 이 중에서 또 당은 내가 또 찍는 당이 있지. 한 우물만 파잖아, 내가 또. 당 결정했어. 묻고 더블로 가. 요즘엔 여러 우물을 파야 성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등장하셨네요. 과연 어떻게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답은 단 하나, 바로 매니페스토입니다.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네, 정책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 후 임기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기까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정당과 후보자는 신중하게 공약을 작성해야 하고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될 때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진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니페스토는 이와 같은 꼼꼼한 정책 공약 마련과 당선 후 공약 실행 평가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4가지가 있어야 진짜 매니페스토 공약입니다. 그럼 매니페스토 공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정책을 왜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정책과 공약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예산을 갖춘 참 공약을 의미하는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공약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단순히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발하는 공약들은 실천 불가능하고 또 그것은 곧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산 확보와 추진 우선순위,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을 지닌 참 공약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별 이슈를 모아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과 밀접한 공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육, 아파트, 학생 등 우리 지역 이슈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공약을 판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좋은데요.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코로나 시국에 진행되게 된 21대 총선. 그런 만큼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투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걱정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선관위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한 투표소 방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투표소 방역을 실시합니다. 투표소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 활용하고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니 지나친 우려는 안 하셔도 동선이 됩니다. 다르군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관리가 주요 내용인데요. 투표소 방문 전후 손 씻기, 투표소에 올 때 마스크 쓰기, 투표 대기 중에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소 안과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당연한 자제하기 등이 것들이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롭게 투표를 하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손을 깨끗이 소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 마지막으로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면 끝! 투표 어렵지 않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네요. 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아니면 치료 중인 경우라면 투표를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 중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이에 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를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비확진자나 신고기간 이후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을 이번 못하세요. 왜? 선거 많은 것이 달라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만 18세 유권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교생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맞아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라고 해도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선거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단일 선거구였던 춘천이 갑과 을 두 곳으로 나뉘었고요.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둬야 할 건 이번 선거엔 2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 1명씩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은 21대 총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인물을 뽑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회라는 것 잊지 마세요.